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 잘 하셨습니까? 지난주 시장 어찌 보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그 시장에 크게 변화가 나타났고, 어떻게 보면 많은 종목군들이 지난주 고점 대비해서 많게는 뭐 40% 가까이 빠진 종목도 있고, 또 적게는 10몇 프로, 또 저도 뭐 한 종목 물려가지고 뭐 마이너스 한 20% 정도 맞은 종목도 하나 있는데, 그만큼 지난주 시장 자체가 굉장히 무지막지하게 어려웠고, 많은 종목군들이 큰 하락을 좀 보였던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거래 대금도 많이 줄어든 가운데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대량의 선물 환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코스피 지수는 올려놓고 코스닥은 또 박살을 내버리는 이런 이상한 시장의 흐름이 연속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나 이제 각각의 이 종가에 나타나는 뭐 FTSE 오늘 같이 중대형주 뭐 변경이라든지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의 변동성이라든지를 봤을 때 최근에 나타나는 시장의 모습 자체가 굉장히 속된 말로 변태적인 흐름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심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이전과는 많은 다른 흐름을 지금 시장이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최대한 강한 종목 안에서 아주 짧고 굵게 매매를 하면서 기회를 좀 노려보고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시장의 움직임 자체는 굉장히 또 하락에 대한 무게감이 크고, 그와 동시에 거래 대금이 줄어들면서 매수세가 많이 없어졌죠.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9월 머지않아서 20일 날 20일인가요? FOMC가 대기하고 있고, 또 다음 주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죠. 추석 연휴 직전인데, 연휴 전인데 시장이 또 크게 빠지면서 어찌 보면은 많이 물려 있는 사람들 뭐 그거라도 건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팔고 관망하는 심리가 많을 수도 있고요. 오히려 또 추석 전에 리스크를 안 만들고 가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은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준비하면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장 맞고요. 이럴 때일수록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큰 손실을 봤다 라고 하면 이거를 하루 만에 복구하려고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뭐 시간을 두고 뭐 천천히, 주식 하루 이틀만 하고 끝낼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식은 어차피 제가 봤을 때 이 바닥에 한번 발을 들이게 되면 주식을 끊기 전까지는 평생 주식시장을 떠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한번 시작한 주식 제대로 해야 되고, 최대한 크게 시장에서 데미지를 입을 만한 지금 시장 상황이라면은 절대적으로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면서 시장의 중심주가 뭔지 그 부분을 먼저 포커스를 잡고 그 안에서만 놀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제가 뭐 앵무새 같이 하는 말이죠. 똑같은 말입니다. 왜? 그래야만 수익이 나고 그래야만 이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식을 오래 한 사람들, 그리고 어느 정도 뭐 큰 트레이더들이 만지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 한번 천천히 보십시오. 어떤 종목에서 그들은 놀고 있는지, 어떤 종목에서 그들은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게 어떠한 기법보다, 어떠한 주식 방법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오늘 들어가기 앞서서 서두가 또 이상한 말을 또 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아무튼 시장 오늘도 전일 미증시 하락에 따라서, 지난주 금요일날 미증시 하락에 따라서 오늘도 국내 증시 상당히 안 좋은 모습 속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그룹주라든지 그리고 일부 2차전지 종목군들, 그다음에 알테오젠을 필두로 한 제약바이오 섹터 등은 굉장히 좋은 모습 속에서 또 시장이 마무리가 되었던 것 같네요. 아무튼 지금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주도주가 알테오젠과 포스코 홀딩스라는 점, 그리고 그 외 곁다리 종목군들이 테마를 만들면서 움직이고 있다. 뭐 단기적으로 뭐 네온시티라든지 스타링크라든지 뭐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하루하루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다 정도로 시장을 해석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다가 아마 주 후반 혹은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종목군들은 매수는 그때부터 다시 진행을 할 거고 뭐 단기 매매 정도만 최근에는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TSMC발 반도체 섹터 쇼크와 또다시 반복되는 선물 시장의 외국인의 박스권 전략 그리고 지속 하락하는 거래대금과 성장주 지금은 시장 수급 쏠릴 때 단타치고 추석 전 위기를 기회로 준비하면 그만입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은 뭐 장 초반부터 하락 종목 수가 많았는데요. 뭐 지속해서 1000개 뭐 아무튼 하락 종목 수가 많은 상태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양 시장 다 뭐 그렇게 녹록지 않은 흐름 속에서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과 SK 하이닉스 그 외에 뭐 시총 상위 종목군들 대부분이 빠지면서 좀 빠졌는데 그나마 포스코홀딩스 하나 SK 이노베이션 하나 정도 버티면서 좀 진행이 되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에코프로가 조금 양봉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아직은 모르겠다. 일단 최근 시장만 놓고 보면 포스코와 에코프로 그룹주가 완전히 이 방향이 갈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포스코 자체가 이제 자금 조달 능력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현금 흐름에 대한 우려감이 이번 포스코 퓨처엠의 회사채 발행이 대성공을 이룬과 동시에 더욱더 부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좀 해보고요. 자, 오늘 뭐 시장만 보다 시장 지수만 보면 완전히 코스피는 계단식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들어가는 족족 물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박스권 치면서 움직이다가 장 후반에 에코프로 좀 빠지니까 빠지고 에코프로 좀 올라오니까 올라오고는 그런 흐름 속에서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한 주 시장 보면 코스피는 만기 하루 전부터 대량의 선물 매수 즉 환매수가 유입되면서 코스피 대형주들은 괜찮은 모습으로 마감을 하였고 특히 포스코 그룹주는 2차 전지 섹터의 약세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그룹주와 완벽하게 디커플링을 이루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도 강세의 모습을 보이는 차별화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전주 미 증시의 TSMC발 반도체 하락과 FOMC를 앞둔 시장 부진한 흐름에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도 그 충격을 비켜가지는 못하는 모습이며 전반적인 시장 흐름이 지속적으로 썩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기본 베이스를 깔고 시장을 보수적 관점에서 보면서 시장 전략을 짜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속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시장이 깨져도 시장이 급락해도 시장에는 반대급부에서 올라가는 종목들과 혹은 당일 테마와 이슈를 만들어서 돈이 쏠려다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시장을 보면서 단기 대응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조금만 인내를 하고 기다려 본다면 오히려 지금의 위기가 전화위복이 되어 좋은 종목들이 우수수 떨어져 줄 구간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간 시장을 보면 20조 이상의 신용 잔고가 3개월 가까이 유지가 되면서 높은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고 그러한 종목들이 이미 시세를 상당히 준 상태에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고 또 10월이 넘어가면 대주주 양도세 이슈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한 차례 매물 이 글자 좀 잘못 썼겠네. 한 차례 매물 출회가 강하게 쏟아져도 사실 이상하지 않겠죠. 그게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종목마다 다릅니다. 여기까지가 전체 시황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이야기고 이 시황에서 왜 FOMC나 유가 등을 넣지 않았느냐 이 자체로 시장이 하락을 국내 증시가 FOMC나 예를 들어서 유가의 상승이나 이 자체로요 상승과 하락을 국내 증시가 전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수급적 논리로만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고 테마의 모멘텀과 함께 방향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을 전부 다 싹 무시하고 유가 100달러 돌파하면 긴장해 보자. 연준 금리 인상이 중단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인상을 했을 때 시장이 급락하면 매수하자. 왜? 더 이상 금리는 못 올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시장이 한 번 더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냥 매수하자 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박아놓고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TSMC발 반도체 이슈에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괜찮습니다. 지난 상승은요
선물 환매수에 의한 상승이니 이거 아니어도 빠졌을 것 같았고 중소형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저는 IT 반도체 안에서 생각은 동일합니다. 하나 마이크론 하나 정도만 지속적으로 시세를 관찰할 것이고 매매를 하더라도 하나 마이크론 정도에서 눌림이 나올 시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 모멘텀을 바탕으로 좋은 매수 자리를 지금 노리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말 사이에 SIIVC 관련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상한가를 미코 바이오메드가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주말에 여러 가지 뉴스들이 좀 나왔죠. 오일머니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카페에다가 이제 글을, 그러니까 뉴스에다가 제가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오늘도 장 개장하고 이쪽을 회원님들하고 많이 다뤘던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미코가 점상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이제 아스타와 에스코넥이 있었는데 보면은 의료 쪽 섹터에 이제 미코 바이오메드가 있기 때문에 신재생 쪽에 2차 전지, 연료 전지 부분이면 충분히 얘도 부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이제 이런 부분을 어제 일부러 제가 과거 기사를 끄집어다가 정리를 좀 해 놨었으니까 뭐 보신 분들은 잘 매매 잘 하셨길 바라고요. 자,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제 기존과 지금 흐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네옴시티 하면은 뭐 한미 글로벌, 히림, 뭐 유신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고 한때는 또 뭐 SY라든지 해수 담수화라든지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였었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약화되고 뭐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뭐 업무 협약 MOU를 하겠다 뭐 했다라는 모아데이터가 상한가를 들어가고 뭐 5G, 6G 등등 이런 인프라를 하겠다 뭐 머큐리가 강세를 보이는 등 다소 과거와는 많이 사뭇 다른 모습인지라 시장에서 그때그때마다 이런 트렌드가 변하고 있음을 우리가 인지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모아 데이터도 참 눌림에서 볼만 했었는데 그 눌림 조정 자체를 전혀 주지 않고 다이렉트로 올라가서 아예 매매를 좀 못했던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자,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제 19일, 20일 내용과 우크라이나 관련한 뭐 전 세계 장관들이 모여서 뭐 협의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한 차례 더 움직일 수 있는 재료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 시 어떻게 조정을 보이는지 정도만 체크를 해놓고 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로봇주 관련해서 나올 소리는 지금 다 나왔죠. 주말 사이에도 뭐 두산 로보틱스 기간 수요 예측 나오고 뭐 오늘도 장후에 기간 수요 예측 또 한 번 더 뭐 최상단 이상을 과반 이상이 뭐 작성했다 등등 많이 나오는데요. 뭐 한 차례 또 떨어져 주면 천천히 봐볼 생각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더 죽여버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첫 급락 자체가 상당히 기분 나쁜 급락이 시장에 출현을 했는데 그 말 자체가 이거를 조정을 주고 눌림을 주고 2차 파동을 그릴 하락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뭐 본능적으로 느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러한 세력의 의도를 그리고 파는 사람들의 의도를 다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 과거 이러한 급등주 형태와 패턴 형태 그리고 매물이 출회되는 과정들을 봤을 때는 차원이 다른 흐름이었다 라는 거를 분명히 캐치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캐치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안 하는 겁니다. 좀 더 기다려 보면은 여기서 최근에 단기로 들어왔던 사람들의 이 계좌가 녹아버림과 동시에 손절이 나오는 구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 이후에 돌리겠죠. 10월 달에는 반도체 이슈와 로봇 이슈 뭐 등등 굉장히 또 많은 이슈들이 존재를 하는데 한 차례 강하게 또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제약바이오 섹터는 올해 대한민국 항암 쪽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몇몇 기업들이 아주 괄목할 만한 성장 가능성이 보입니다. 알테오젠의 SC 제형 관련해서 지금 과거 비공식 계약을 했는데 이제 SC 제형 관련해서 이게 머크라는 말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 머크라고 다 인정을 한 상태에서 그 머크가 조만간 SC 제형으로 한 임상 데이터가
공개가 됩니다. 전일 이제 비임상 데이터가 공개가 됐더라고요. 그거 관련해서 이제 오늘 연장선상에서 알테오젠이 더 강하게 올라간 것 같은데 SC 제형을 사용한 인간 임상을 한이 곧 공개가 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시세가 매우 강한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 밥을 종목이고 트레이딩 해야 된다. 이쪽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유한양행도 마찬가지 10월 20일 날 굉장히 큰 재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 어찌됐든 구간이 나온다면 매수로 대응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SK바이오팜 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뭐 추가적으로 뭐 한올바이오나 레고캠이나 지금 시장이 바뀐 흐름이 뭐냐면 기존에는 AI 신약 관련된 기업들, 당뇨 기업들 이렇게 굉장히 제약바이오텍에서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쪽이 다 죽어버리고 오히려 전통 항암 쪽에서 괄목할 만한 애들이 튀어 올라오고 있다라는 게 지금 제약바이오 트렌드의 변화가 있었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오늘도 사실 좀 눌러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제 금요일 1조 원이 넘는 거래 대금을 터뜨리면서 올라왔습니다. 최근 시장에 거래 대금이 지금 시가 말라가는 과정 속에서 몇몇 종목군들만 지금 거래가 터지는데요. 그게 이제 포스코홀딩스죠. 조단위 거래가 터질 수 있는 기업이고 일단 60만 원 돌파하고 마무리가 됐는데요. 공매도가 60만 원대 굉장히 많은 라인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저항이기도 한데 이 구간을 며칠 동안 힘을 들여서 뚫어버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완전히 에코프로와 디커플링 상태에서 숏 스퀴즈를 만들지 여부를 좀 고민을 하고 저는 봐볼 생각입니다. 진짜로 그러한 수급이 들어온다면 정말 위로 아주 공격적으로 종목을 사겠죠. 그때는 네, 좀 비싸도 저는 추격 매수로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자, 스타링크 4분기 국내 상륙과 더불어 정부의 위성통신 지원 이슈가 갑자기 또 더해지면서 오늘 굉장히 좀 세게 움직였는데요. 주말 사이 이제 SKT 텔링크와 스타링크가 뭐 계약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었는데 이게 이제 장 초반에는 뭐 엔텔스라든지 이런 종목보다는 뭐 AP 위성 정도 수급을 좀 주면서 좀 움직였는데 오후장 들어서는 그냥 SKT가 2대 주주로 있는 뭐 엔텔스 상 보내고 뭐 KTCS 상 보내고 그랬다라고 정도 그냥 생각하고 싶습니다. 사실 뭐 얼마나 연관이 있겠습니까? 이들 기업에 그냥 테마를 만들어서 시총이 작은 애들 상 보냈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위성을 진짜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캔코아라든지 뭐 세트렉 아이라든지 AP 위성이라든지 인텔리안 테크 이 네 가지 종목이 사실 위성 항공 쪽으로는 연관성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국내 증시의 한계점이고 이거에 맞춰서 또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2차전지 관련해서 그리고 화장품 브랜드 VT가 지금 신고가를 또 쳤는데요. VT는 조정이 좀 안 나오네요. 조정을 보이며 큰 폭의 조정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매도한 거 지금 뭐 아직도 들고는 있지만은 매도한 거 다시 다 주워 담고 싶은 생각이 많은 종목이고요. 일단은 18,000원 시간 외에 돌파를 했는데 더 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알테오젠, 유한양행, 오스코텍 뭐 이런 기업들을 매우 잘 봐야 되고요. 현재는 이쪽 의료 AI라든지 이쪽은 굉장히 침체를 걷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보고 자율주행은 연말에 굉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말을 보겠습니다. 10월 자율주행 이거 잘못됐네. 연말이네. 그리고 어제 했던 거 추가로 스타링크로 상한가 간 두 종목, 그다음 네옴시티 재건, SIIVC 관련된 보안 이슈 관련해서 언급드렸던 모니터랩 오늘 급등하고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 일단 오늘 시간에서는 사실 뭐 별로 볼만한 종목이 그닥 저는 있어 보이지가 않아서 뭐 스펙 합병에서 급락했던 코어라인 소프트 시외 뭐 7% 정도 상승하고 마무리된 거 제외하고는 사실 그렇게 시간에 의미를 부여할 만한 종목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혀 없어요. 전혀 의미를 부여할 만한 종목군들이 전혀 없어서 또 내일도 내일 열리는 시장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수 잠깐 볼게요. 뭐 지수 지금 보면은 이제 그나마 코스피는 항상 거래대금 없었으니까 이렇게 올린 거는 다 선물의 영향이고 다시 빠져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코스피 종목군들을 볼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수가 이렇게 되는구나 좀 봐야 되고, 코스닥이 좀 문제인데요. 최근에 이제 이런 구간에서 보면 거래대금이 최저가 이제 평균치로 대충 보죠. 이때 막 급락하고 할 때 거래대금이 줄기 시작합니다. 줄기 시작하고 반등하고 쭉 밀리죠. 줄기 시작하고 반등하고 쭉 밀리죠.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의 이 122평선을 깰 것이냐 안 깰 것이냐, 안 깨고 가면 좋겠지만은 깰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일단은 열어놓고 좀 봅니다. 문제는 항상 이 거래대금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에 투매가 항상 일어난다라는 거죠. 거래대금 바닥, 주가 바닥, 거래대금 바닥, 주가 바닥, 뭐 이런 식으로 흐름이 분명히 좀 한 차례는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거래대금이 없다라는 거는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주체가 관망을 하고 있고, 관망을 하다 보니까 거래량 없이 종목군들이 쭉쭉쭉 밀려 내려오는 거고요. 그렇게 밀려 내려오다 보면은 종목군들이 호가가 비어버립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깊은 하락이 종종 나오고, 예상보다 그 깊은 하락 끝에 우리가 손절을 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물을 탄다든지 추가 매수를 해야 될 자리, 혹은 신규 매수를 해야 될 자리가 아마 공포의 구간으로 가지 않을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대형주들 하나하나 보면서 뭐 종목군들 몇 개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시가에 사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시가 개파락 이후에 빠르게 또 돌리는 모습도 사실 발생을 했습니다. 거의 이렇게 해서 종가까지 올렸기 때문에 개파락 뭐 한 2% 가까이 맞은 거 빠르게 돌려 세워냈고 좀 밀렸었는데요. 그나마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박스권 흐름이 더 낫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IT 반도체 대형주가 이러다 보니까 오늘 뭐 넥스틴이라는 종목도 엄청 많이 밀려버리고, 뭐 다른 뭐 IT 반도체 종목군들 하락의 폭이 상당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하나마이크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저는 이제 이 윗구간에서 매매하고 뭐 여기서 매매해서 이렇게 팔고 좀 기다리는데요. 오늘도 사실 개파락의 정도가 뭐 이 정도면 시가 베팅도 고려는 해볼 수 있었었는데, 지금 시장 상태가 좀 더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아래에서 매수를 하려고 일단은 그냥 관망으로 좀 대기를 하고 있고요. 넥스틴이라는 종목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우량한 기업인데, 저도 이제 이런 구간까지는 매매를 다 했었던 기업이고요. 그래서 뭐 내일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밀리게 된다면 이런 자리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구나 정도 IT 반도체 내에서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IT 반도체는 일단은 관망하면서 볼 예정이고요. 일단은 관망하면서, 자, 2차전지 포스코홀딩스를 보죠. 일단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2차전지 대비해서 61선까지 뿐이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강했는지 다른 종목 대비 우리가 알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강했던 부분이었고요. 61선을 이렇게 보면, 이제 이평선이라는 거는 주가의 평균을 나타내는 부분인데요. 보면 에코프로나 뭐 다른 종목이나 다 깨져버렸죠, 이평선이. 그래서 이평선의 의미를 두기가 어려운 종목군들이 참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셌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가 다른 종목분들보다 되게 셌죠. 퓨처엠은 122평선에서 그나마 반등이었고, 포스코홀딩스는 61선에서 반등이었기 때문에 지금 2차전지 내에서는 포스코홀딩스만큼 강력한 종목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공매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올려 세운 쪽이 일단은 사모펀드 쪽에서 600억 정도 들어오면서 뭐 기관 쪽에서 이제 힘을 보태고 뭐 하면서 투신과 사모펀드 이쪽에서 좀 들어오는데요. 공매도의 쇼커버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걸 진짜로 올리게 된다면요, 진짜로 올리게 된다면은 오히려 더 강력한 상승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강력한 수급이 유입이 되는지,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좀 보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보면 이 61선만 닿았다 하면은 얘가 폭발을 해버리는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후에도 이렇게 밀렸다가 61선 가고, 이렇게 밀렸다가 예를 들어 다시 떨어졌는데 61선에서 쌍바닥 받고 올라가면 그게 진짜 시세를 거기서 뽑아버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또 봐야 되겠죠. 이격이 줄어들 때 21선과 61선의 이격이 줄어드는 과정들 등등을 복합적으로 좀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홀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것 같고, 엔캠이라는 종목도 지금 많이 힘들지만은 뭐 그 하락폭은 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2024년부터 컴포넌트가 먼저 IRA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쪽은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2차전지 좀 봤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오늘 반등은 했지만은 제가 하는 기준에서 뭐 매일같이 단타는 나와요. 근데 이 구간에서 별로 단타를 하고 싶지가 않아서 안 보는 것 뿐이고요. 빠지게 되면 80만원을 이탈할지 아니면 장기 이평선에서 걸리고 반등을 할지, 혹은 그 이전에 반등을 하면서 이게 올라가는 속도에 맞춰서 추후에 닿는 구조로 갈지, 그리고 바닥은 근접해 있는 것 같다 정도로 좀 봐집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바닥은 근접해 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일단 좀 보고 있고요. 자, 2차전지는 뭐 이 정도 선에서 좀 굵직한 기업들만 좀 보면 될 것 같고, 자, 로봇 보죠. 두산. 네, 두산 같은 경우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반등은 못 나왔어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 개인들이 많이 버티다 많이 빠져버리면 이건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두산이나 이런 쪽은 전혀 보지 않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과거에 제가 패턴 흐름에 대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빠졌을 때 반등 주고 쭉 밀려버리는 그런 이쪽 섹터의 특징인지 약간 악질적인 형태가 좀 많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렇게 간다면은 나머지 종목군들도 스름스름 알아서 알타가 쓰러져 버리는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로봇주는 전체적으로 다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의료 AI 쪽에 루닛은 좀 버텨주는 모습인데 딱히 포지션을 잡기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쪽은 매매는 안 하고 관망 정도 흐름에서 계속 지켜는 볼 것 같습니다. 젠큐릭스가 그나마 좀 양호한 흐름인데요. 전체적으로 종목군들이 안 좋은 가운데 이런 올라가는 비싼 종목군들, 강한 종목군들 한두 종목만 올리기 때문에 그 종목만 계속 보면서 대응하는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시장 보면 미코 바이오메드가 점상 출발이었죠. 점상 아까 출발을 하고 장 초반에 여기 잠깐 무너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9시 3분에 점상 출발하고 에스코넷과 이런 종목군들 시가부터 강했는데 그 미코 바이오메드가 무너지니까 동시에 좀 밀렸다가 여기서부터 좀 올렸는데요. 저는 이제 에스코넥을 좀 해서 매매를 좀 해가지고 뭐 수익으로 잘 매매를 좀 하고 나왔었고요. 여기서 이제 돌파죠. 돌파 들어가서 여기서 눌림으로 좀 잡아놓고, 여기서 잡았거든. 잡고 뭐 일부 팔고, 여기서 좀 일부 팔고 돌파할 때 다시 사서 팔고 사서 팔고, 여기까지가 딱 마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사가 나왔죠. 딱 이 자리에서 얘네도 투자 관련해서 뭐 한다, 뭐 기사가 여기서 좀 나왔는데, 그 기사 나오고 왠지 느낌에 세론 느낌이 좀 나서 일단은 매도를 하고 좀 마무리가 졌고요. 오늘 제 개인적으로는 참 재밌는 종목이 롯데 손해보험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매각 관련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 전날에 좀 강한 흐름 속에서 시간에 때 어제 변동성이 2%뿐이 없었는데 오늘 문득 갭을 굉장히 높게 뜬 다음에 이렇게 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용에서 매각가가 2조 7천억, 좀 어이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굉장히 좀 높아서 뭐 이거는 보자마자 그냥 시장가로 매수해서 VI 풀릴 때 좀 올라갈 때 매도를 하고 마무리를 졌던 것 같습니다. 뭐 이 폭이 워낙 급하게 올라가서
급하게 올라와서 5, 6% 정도 수익은 냈는데요. 뭐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거 뭐 매수 기회를 주거나 그랬던 종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매매 자체는 쉽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 밖에 오늘 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굉장히 좀 세게 올라갔는데요. 일단 VT 같은 경우에는 하나 증권에서 또 리포트가 또 나오다 보니까 목표 주가가 이제 뭐 22,000원까지 확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과거 이 박스권의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세를 쓰러 가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저도 물량을 거의 대부분 매도를 해서 그냥 몇백 수준의 물량만 좀 들고 있는데요. 물량이 없어요, 물량이. 그래서 뭐 수익률은 뭐 100% 넘어 있는 상태인데, 그거라도 뭐 아쉬운 대로 들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거라도 아쉬운 대로 들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약바이오 알테오젠이 이때부터 계속 거침없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상방 조정을 하고 갭을 뚫고 올라왔죠. 더 올라가다가 한 차례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네, 매매 대응을 해보면 괜찮을 것 같고, 모니터랩도 어제까지 이 거래 대금 자체가 굉장히 좋았던 흐름 속에서 오늘 돌파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아침에는 사실 긴가민가한 흐름 속에서 회원님들한테는 눌렸을 때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애매해서 뭐 스타링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시장에 많다 보니까 보안주가 끝까지는 달려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종가에 조금 모아 보려고 뭐 이런 자리 좀 샀다가 뭐 반 팔고,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간 거죠. 여기서 조금 샀다가 1분봉이니까 이거는 내려올 때 뭐 이렇게 두 번 걸쳐서 좀 샀다가 여기서 일단 좀 팔고, 시간에 그냥 첫 타임에 전량 매도 했습니다. 시간의 첫 타임에 그냥 전량 매도를 해버리고 일단 말았고요. 이번 주 20일이죠. 19일인가 20일, 20일 날 미국 상무 부장관이 한 군데 방한을 하는데요. 거래 대금은 준수한 것 같아요. 거래 대금 측면에서는 준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일 좀 눌렸을 때 뭐 하락이 좀 깊으면 눌림에서 좀 잠깐 본다든지 뭐 그 정도 성격에서 뭐 트레이딩 관점을 좀 봐볼 것 같습니다. 최근에 상한가를 가게 되면 아주 종목군들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거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서 대응을 해야죠. 조심해서. 특히나 신규 상장 종목군들 상 가는 거 되게 조심해야 되고, 오늘 엔텔스라는 종목이 빠르게 상한가를 갔는데 일단은 내일 어떻게 되는지, 얘는 제일 먼저 상을 갔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정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롯데손보는 일단 우량주잖아요. 우량주기 때문에 얘도 체크는 해놓고 봐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모아데이터 상한가가 깨졌죠. 얘가 바로 죽을 것인가, 끼가 참 좋은 종목이긴 한데요. 상한가가 일단 깨져서 아침에 급락을 출현하고 많이 밀렸을 때 뭐 장기 이평선이 있는 구간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자리 122평선 돌파한 구간에서 뭐 아래꼬리를 잡아준다면 한 차례 정도 봐볼 수는 있겠다 정도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장 녹록치만은 않아요. 그래서 스윙의 관점에서 종목을 잡더라도 비중을 좀 줄여서 서서히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 보시는 전략과, 시장이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들 강한 종목에서 논다, 나는 강한 종목에서만 매매하겠다 라는 생각으로 종목군들을 봐야 됩니다. 오늘도 제가 보니까 매매는 딱 세 종목 했네요. 에스코넷과 모니터랩, 롯데손해보험, 딱 세 종목을 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종목을 했는지. 시장에서 관심이 많고 이슈가 많으며 확실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 안에서 단타를 하더라도 해야 된다. 뭐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하면 알테오젠을 계속 공략을 못하고 있었던 점, 포스코홀딩스를 마이너스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점 정도가 제가 봤을 때 오늘 시장이 좀 아쉬운 거지, 나머지는 그냥 잘 참았구나 거기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위안을 주고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지금의 시장은 그런 시장이니까요. 자, 오늘은 뭐 여러 말이 좀 많았네요. 영상도 좀 길어진 것 같고, 자, 오늘도 힘든 장 여러분들 시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정우 박사였습니다.